안녕하세요. 3배수 TQQ를 주력으로 미 증시에 장기 투자하고 있는 좌충우돌 파이어입니다. 2월 6일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 말에 출시된 이래 각종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혁명적인 새로운 도구인 챗GPT에 대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챗봇은 사용자가 사용한 자의 질의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숙제에서부터 시를 쓰는 것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챗 GPT를 1490억 달러에 달하며 수년간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구글의 검색 엔진 사업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최근에 1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로 오픈 AI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챗 GPT는 과연 무엇이고 새롭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이 도구가 다양한 사업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진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챗 GPT란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이 초기의 공동 창업에 참여한 오픈 A사에서 만든 챗봇이죠. 이 봇은 2020년에 발표된 오픈 AI사의 GPT-3 모델의 향상된 버전인 GPT-3.5 언어를 사용합니다. 챗 GPT는 발표 일주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확보했지요. 현재는 상업용으로 유료 버전도 있습니다. 이 챗봇은 사람의 음성이나 문자에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봇은 책과 기사로부터 대화에 이르는 수많은 데이터로 훈련받게 됩니다. 이 챗봇은 다양한 주제와 맥락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챗 GPT의 다음과 같은 질의, 즉 What is ChatGPT? GPT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챗봇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챗 GPT는 주어진 질의에 대해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터넷 텍스트에 대해 훈련된 오픈 A사가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GPT, 즉 Generative Pre-training Transformer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며 질문 답변, 언어 번역 및 텍스트 요약과 같은 다양한 언어 작업에 맞게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챗GPT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챗GPT의 활용 영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소셜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서 흥미나 기능적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를 가지고 시도 쓰고 앱의 오프닝 메시지를 쓰기도 하며 우스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보다 유용한 사용 영역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될 것이죠. 구글 검색의 대체제로서 질의에 답하는 것, 제목이나 에세이 또는 논문의 축약을 쓰는 것, 물품 설명서, 블로그 포스팅이나 다른 종류의 콘텐츠 등을 쓰는 것, 숙제 쓰는 것, 투자 프로그램 등 상업용 목적으로 쓰는 것. 이러한 챗봇은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에 독특한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들 영역 중에서 나타난 충격적인 일들 중에 하나는 챗봇이 와튼 MBA 시험을 통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을 주관한 크리스티안 터리시 교수는 이 도구에 대해 케이스 연구를 포함한 기본적인 균형 관리와 분석 문제의 탁월한 작업 능력을 보여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제품이 시장에서 유명세를 떨친 이래로 모든 것들이 너무 빨리 변하자 이제 다음 차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졌죠. 어떤 전문가들은 챗 GPT의 부상을 지난 2007년에 첫 아이폰과 비교하는데
이는 인공지능의 힘을 비기술적인 일반 사용자의 손으로 가져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스마트폰 소유자 84%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공지능 도구가 결국엔 일반 가정용품화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변화시킬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챗 GPT에서 생성된 결과물과 콘텐츠를 즐기는 것은 상대적으로 별로 해가 될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많은 산업을 어떻게 진화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챗봇에 의해 영향을 받을 산업들의 몇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경영진은 챗 GPT가 출시되었을 때 코드레드를 선언했습니다. 구글은 우리가 기억하는 한 검색 엔진 사업에서 위력적인 존재였죠. 사용자가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필터링하는 대신 챗봇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구글을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보를 찾을 때 웹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챗 GPT는 질문이 복잡하더라도 특정 문제에 대해 빠르고 직접적인 응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글은 20개의 새로운 AI 제품을 출시하고 챗봇 기능을 탑재한 검색 엔진 버전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구글용 챗봇의 가장 큰 문제는 회사 수익의 약 80%가 여전히 디지털 광고 제공에서 발생하는데 어떻게 이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에 있습니다. 구글은 또한 챗봇의 안전, 잘못된 정보 및 사실적 정확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빙 검색 엔진에 챗봇의 구성 요소를 추가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만 구글은 기존 브랜드 평판 손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쟁 제품 출시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죠. 챗봇이 몇 가지 간단한 질의로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작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표절에 대한 교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학생이 장문에 챗 GPT를 사용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GPT 제로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이것이 교육 시스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이미 이 도구를 금지한 반면 다른 학교는 이를 수업에 통합하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죠. 그래픽 디자인 사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용자가 그래픽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대신에 AI 기반 아트 도구를 사용하여 텍스트 질의로 아트와 그래픽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달리2가 출시되었을 때처럼 작품의 소유권에 대한 윤리적 법적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래픽 제작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올해 말에 어디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연구 사업입니다. 이러한 AI 기반 챗봇은 연구와 관련하여 귀중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색 엔진을 통해 필터링하는 대신 간단한 텍스트 입력으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챗봇을 사용하여 코딩과 같은 특정 작업을 자동화하고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장래에 기사를 조사하고 필터링하기 위해 수동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산업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앱인 Q.AI에서는
투자에서 추측을 제거합니다. Q.AI가 주식시장을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AI를 사용하여 투자 옵션, 즉 투자 종목이나 매매 시기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AI가 작동하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인간 상호작용 부족입니다. 챗GPT는 대화를 유지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개인화된 피드백을 하거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검색 또는 대화하는 기능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학습 경험을 제한하고 사용자들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되겠습니다. 챗GPT는 작동하는데 기술에 의존하므로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울 수 있으며 진행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한된 지식입니다. 챗GPT는 교육을 받은 정보만큼만 지식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에 액세스하지 못하거나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상호작용의 한계에 대한 예시로 제가 챗GPT에게 서울의 내일 날씨에 대해 물어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챗GPT의 응답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거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법적, 윤리적 고려사항을 보도록 하지요. 다른 주요 기술 기업들은 비슷한 제품 출시를 법적, 윤리적 문제로 피해왔습니다. 이러한 도구에는 몇몇 브랜드의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요. 대부분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데이터 패턴을 식별하고 학습된 패턴을 복제하는 것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챗GPT는 통제된 학습 기술과 자율적 학습 기법 모두에 의해 학습됩니다. 당연히 훈련된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생성하고 대부분 웹에서 스크랩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데이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저작권이 있는 사용자 데이터에 의해 학습된 모델의 입력 및 결과 출력물입니다. 그럴 경우 어떤 한 회사가 챗봇으로 작성한 문서에 누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만든 작업을 어떻게 소유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 문서에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법적이나 윤리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학문연구 출판사 중 하나인 스프링어 네이처는 최근에 챗GPT를 연구 논문의 저자로서 등재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리서치를 위한 아이디어를 쓰거나 생성하는 것에 도움을 받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챗GPT의 향후 방향은 어떨까요? 챗GPT는 살펴볼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새로운 도구이지만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법적, 윤리적 문제도 숙제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잠재 사용자들의 새로운 산업과 영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으로 통합하면서 기술적 제안의 진전을 이루는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기술의 표준화나 모듈화 같은 문제는 기술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새로운 혁명적인 도구들은 저항 세력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 GPT의 총론적인 소개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다 깊이 강론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만드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